오늘은 오승환 선수님이라고 70평대 입주를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투입을 하러 왔고요. 와, 보는데 근데 속이 너무 시원한데요? 창이 제일 깨끗해야 고객님들께서도 만족도를 좀 최대한 높이셔요. 이런 식으로 먼지가 좀 계속 나와요. 보시면은 여기가 주방에서 가장 더러운 곳 중 하나예요. 시공 쓰레기, 분진 같은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먼지가 안 묻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정당 클린에서 청소 담당하고 있는 이관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오승환 선수님이라고 70평대 입주를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투입을 하러 왔고요. 오승환 선수님처럼 유명하신 분 집 청소도 해보셨나요? 오승환 선수님만큼 유명하신 분은 안 해봤는데 인지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으신 배우분들이나 그런 분들 댁 청소는 한 번씩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런 분들 작업할 때는 좀 특별하게 하시는 게 따로 있을까요? 저한테는 다 똑같은 고객님들이어갖고 어떤 고객님 뭐 가릴 거 없이 최대한 청소만 좀 열심히 해드리고 있어요. 현장에 못 오시는 고객님들도 좀 있으시지 않아요? 많으시죠. 그럴 때는 청소 후사진을 먼저 전송을 드리는데 뭐 어디 보고 싶다 맞춰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전송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평수가 엄청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사진도 몇백 장씩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34평 기준으로 80장 정도 찍는데 오늘은 거의 한 2배 가까이 정도는 찍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바로 청소 작업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하자가 있는지 먼저 체크해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새로 도배가 들어간 구역이어서 오염이 있는지 아니면 또 찢어짐이 있는지 확인해주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줄눈 하자 같은 거 있는지 한번 파악해주면 좋고 사진 찍어갖고 고객님들한테 전송드리면 좋고요. 숯이 있네요. 숯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좀 정화시키려고 이제 숯을 좀 갖다 놓는 경우가 좀 많은데 청소를 딱 들어왔을 때 무조건 밖으로 먼저 빼놔야 돼요. 검정색 가루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는데 아무리 닦아도 계속 올라오게 돼요. 전체적인 하자 검수는 일단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들여놓고 바로 청소 진행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세제를 그렇게 막 쓰면 고객님들께서 냄새 난다고 막 싫어하시진 않으세요? 웬만해서는 고객님들께서 싫어하는 향은 저희는 안 쓰고 있어요. 친환경 세제만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독한 약품을 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고객님 동의 하에만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물에 희석해갖고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이나 기관지가 좀 약하신 분들은 독한 약품을 사용하면은 바로 반응이 오셔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면은 최대한 그런 일 없게끔. 근데 천장에도 먼지가 좀 많이 쌓이나요? 오승환 선수님 댁은 도배랑 이런 걸 새로 하다 보니까 몰딩 쪽에 지금 도배풀이 좀 많이 묻어 있어요. 이런 것도 1차적으로 제거를 해놔야 나중에 생활하시면서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끔. 요거 이제 환풍구 이제 탈거한 건데 안쪽으로도 해갖고 지금 먼지가 좀 많이 쌓여요. 여기를 안 닦고 그러면 기관지 쪽이나 건강 쪽에도 많이 좀 문제가 생기는데 고객님께서 검수하실 때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 데가 청소가 됐나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입주 청소는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딱 쉽게 생각해 주시면은 내창부터 시작해 실내 전체적인 부분은 다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탈거 가능한 거는 다 탈거해서 무조건 내부까지 청소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유리창이 엄청 커가지고 청소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유리창이 크고 그러면은 또 청소하는데 좀 걸리기도 하고 지금보다 햇빛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요 폐재물이 빨리 말라버려요. 청소를 하다가도 얼룩이 더 많이 생겨버려갖고 이런 창 같은 경우에도 짬에서 나오는 이제 노하우가 좀 있다 보니까 와, 보는데 근데 속이 너무 시원한데요? 창이 고객님들이 청소를 딱 하고 나서 처음으로 보는 환경이다 보니까 창이 제일 깨끗해야 고객님들께서도 만족도를 좀 최대한 높이셔요. 그런 장비 쓰면 유리에 막 스크래치가 나진 않나요? 스크래치가 나지는 않는데 대신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장비 같은 데나 걸레 같은 데 이물질이 껴있으면 안 돼요. 이물질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좀 많이 발생되는 거라서 청소 현장이 하나씩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장비에 대한 이제 점검도 한 번씩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유리만 깨끗해져도 집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나요? 어우, 많이 달라지죠. 일단은 유리만 깨끗해도 들어오는 햇빛 양도 많이 달라지고 집안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요. 외창까지 이제 청소가 진행이 되면은 보이는 뷰가 너무 다를 거예요. 굳이 좀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고려하는 게 날씨. 외창 청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평당 한 10,000원에서 한 13,000원 정도 가격을 해요. 돈을 들여갖고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외창을 청소했던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장마철이나 이제 그럴 때는 외창 청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죠. 여기는 일반 벽지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아트월인데
일반 약품이나 이제 그런 거 사용하면 여기는 묻어갖고 안 닦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걸레로만 해갖고 최대한 반복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벽지마다 청소 방식이 좀 다 다른 거예요? 네, 맞아요. 살짝의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전용 세정제를 사용을 하고요. 이런 데도 청소를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먼지가 좀 많이 쌓여 있어요. 입주 청소를 셀프로 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광대양 청소 범위 계속 해왔으니까 손에 익어갖고 오래 잡아야 한 4-5시간? 그 정도면 저희는 끝나는데 고객님들께서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한 2박 3일 걸리면서 청소를 좀 많이 진행을 하시죠. 오늘은 되게 넓은 평수라고 했잖아요. 네네. 총 몇 분에서 들어오신 거예요? 7명에서 들어왔고요. 평수가 좀 크기도 하고 오후에 여기가 바로 이삿짐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최대한 이사 쪽으로도 이제 피해가 안 가게끔 하려면 인원을 조금 더 추가 투입시킨 거고요. 평수당 인원이 몇 분 정도 들어올까요? 평균적으로는 3명에서 4명 정도 투입이 기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40평부터 평수가 한 10평 단위로 늘어날 때마다 인원이 한 명씩 더 추가로 투입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하시고요. 수도권 평균으로 평당가는 14,000원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사랑 청소가 당일에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인원이 더 투입되고 해서 평소 가격보다 이제 조금 더 업된 가격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하루에서 이틀 전날에 청소를 맡기시면은 최대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 진행까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업체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청소 업체를 좀 비교하시거나 하실 때는 확실하게 견적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AS.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간혹 가다가 평당가가 좀 많이 낮은 곳들은 그런 AS 처리가 좀 안 되는 공간들이 있어요. 업체마다 서비스 범위가 좀 많이 다른가 보네요. 많이 달라요. 저희는 청소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3일 동안은 고객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AS를 방문 드리고 있고요. AS로 인해서 출장비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 AS 못 가니까 나 그냥 얼마 환불해줄게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근데 후드가 이렇게 지금 가운데 떠 있는 구조는 청소하기 더 까다롭나요? 들어가져 있는 후드보다는 크기도 크기고 후드뿐만 아니고 위쪽에 있는 환풍구까지도 기름때가 좀 많이 번질 거예요. 탈거 해보면은 지금 일단은 뭐 제가 만졌을 때는 지금 끈적거림이 좀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이제 다른 곳들에 비해서 기름때가 좀 확실하게 좀 많이 먹었다는 거죠. 집에서도 혼자 자주 청소하세요? 아, 집에서 안 해요. 고객님들 댁을 깨끗하게 해드릴 때가 제일 좋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집은 좀 깨끗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 편견입니다. 생각보다 기름때가 엄청 많네요, 거기. 일단 후드망이 1차적으로 걸러는 주지만 그럼에도 뚫고 가갖고 안쪽으로도 기름때가 좀 많이 쌓여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청소 진행을 도와드리는데 액체가 닿거나 그러면 조금 위험한 구간들이 많아갖고 너무 완벽하게는 못해도 기름이 좀 덜 보일 수 있게끔은 청소 진행 도와드리고 있어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기름때가 전혀 없을 텐데도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신축은 기름때가 없는 대신에 분진이 숨어 있어요. 청소가 안 돼 있는 채로 고객님께서 요리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음식 안으로 들어가면서 고객님 건강에도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 상판 재질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살짝 좀 광택이 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들께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유리 세정제를 한 번씩 뿌려갖고 마른 걸레 같은 걸로 가볍게 닦아주시면은 조금 더 뽀득뽀득하면서 광나게 오래 유지되면서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제 나름의 짬입니다. 이것도 노하우 이제 알려드린 거고. 상판 같은 거에는 주로 어떤 세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성 세제요. 산성 세제나 그런 걸 사용을 하면은 바로 변색이 돼요. 간단하게 그냥 관리만 해주실 거면은 유리 세정제만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근데 입주 청소하고 나서 싱크대에 스크래치 생겼다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문의들을 주시는 게 신축일 때 날카로운 수세미나 연질 수세미 이런 것들만 되게 돼도 기스가 좀 굉장히 많이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날카로운 거는 안 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매직 블럭 사용해요.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주방 관련된 거는 웬만해서 매직 블럭이 좀 가장 주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마 과정이 있는 애예요. 너무 한 군데만 오래 문지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싱크대는 눈에 잘 보이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잘 닦아주겠네요? 눈에 보이는 곳은 잘 닦아주죠. 고객님들께서 놓치시는 곳이 배수구 안쪽 보시면은 지금 이런 찌든 데는 얼룩 같은 게 좀 굉장히 많아요. 심하면 악취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검수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기름때가 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중간에 있던 기름때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제거가 많이 됐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만 한 번 더 손봐갖고 탈착해주면 되고요. 근데 그건 왜 빼시는 거예요? 이 뒤쪽에 있는 숨은 먼지까지 제거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먼지가 좀 계속 나와요. 탈거를 안 하고 청소를 진행을 하면은 해봤자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근데 여기는 고객님이 검수하기도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구역 청소가 끝나면서 바로 사진을 찍어갖고 청소 중 과정으로 고객님께 한 번 더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아니 생각보다 겉면에도 먼지가 되게 많네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시공이 들어갔다 보니까 인테리어 분진이 좀 있기도 하고 이런 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손잡이 부분도 생각보다 고객님들이 좀 많이 놓치셔요.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은
청소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주방에서 가장 더러운 곳 중 하나예요. 시공 쓰레기, 분진 같은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입주 청소는 언제 맡기는 게 제일 좋나요? 고객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공실 기준. 청소가 이틀 전에 하고 남은 하루 기간 동안 고객님께서 미리 가구나 가전 같은 거 사람 안 겹치게 먼저 들어놓는 경우도 괜찮고, 조금 더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하루 정도 시간 비워놓고 체크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갖고. 그럼 오늘처럼 이사하는 날에 청소 맡기시는 고객님들도 좀 많은 편인가요? 많으시죠. 아무래도 일정이 급하신 분들은 급박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좀 많이 해주셔야, 아무래도 일정을 그렇게 잡다 보면은 이사나 청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좀 피해가 가게 돼 있는데, 저희 아정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같이 직접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정 관련된 거에서는 고객님들께 전혀 피해가 안 가게끔 원만한 처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제일 더러웠던 곳이 어디일까요? 여태까지 하면서 가장 더러웠던 데가 이 벽면 전체가 곰팡이가 끼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분진도 좀 있는 곳이었어 갖고 저희가 그때 아마 청소가 평균적으로 했던 거에 한 2배는 걸렸을 거예요. 와,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재밌겠다. 어쩌겠어요. 해야지. 깨끗하게 만들어 드려야지. 저였으면 집에 가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중간중간 생각 들긴 했는데 그래도 해야죠. 청소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업이기도 하고 만족하시면은 그만큼 또 기분 좋은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딱 하루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환풍구예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먼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요 내부적으로도 먼지가 좀 많은데 이 안쪽까지 진행을 하면은 물걸레가 닿으면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먼지가 안 떨어질 수 있게끔만. 변기가 좀 많이 더러운데, 변기가 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지금 비데 액 같아요. 사용하면서 한번 일시적으로 좀 팡 품었던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변기 청소할 때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 비데 밑에 쪽이나 여기 변기 밑에 쪽, 이쪽에 대한 청소가 굉장히 좀 신경 쓰기가 좀 어렵고요. 이 변기 뒤쪽 같이 신경을 써갖고 청소 진행하면 좋고, 보통 이렇게 두 군데서 청소가 좀 잘 안 되면은 악취나 이제 균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많이 써갖고 청소 진행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화장실에서 냄새 나면 일단 변기부터 닦아봐야겠네요. 무조건요. 변기나 이제 배수구 두 군데만 깨끗해도 화장실에서 진짜 악취 올라올 일은 거의 없어요. 화장실 청소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수전 관리하는 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른 걸레에다가 유리세정제를 살짝 묻혀주세요. 수전을 한번 닦으면은 얘가 생각보다 광택이 좀 많이 나요. 이 유리세정제 사용하면은 먼지가 안 묻어요. 그리고 물 때도 예방이 됩니다. 문도 다 닦아주시네요. 위쪽으로 해갖고 이런 먼지나 도배풀 같은 게 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신경 쓰면서 청소 진행해야죠. 거실 바닥이랑 방 바닥이랑은 재질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청소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달라져요. 많은 고객님들이 마룻바닥에다가는 물을 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셔요. 틀린 말은 아닌데 특정량의 물의 이상을 쓰면 위험한 거예요. 이 마루도 자체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팅이 들어가져 있어요. 적정량으로 해갖고 물을 조금씩만 사용하면서 하면은 전혀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그럼 청소하기 좀 까다로운 바닥 재질도 있을까요? 타일 중에서도 포쉐린 타일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청소 한번 잘못하면은 다재에 좀 변색이 갈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포쉐린 타일 청소를 진행할 때는 고객님들께 미리 먼지 위주로 제거를 도와드린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바닥 청소는 한 번에 여러분께서 막 들어가시던데 원래 그렇게 다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네, 바닥은 다 같이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 효율이 잘 나와요. 한 명이 닦고 가면 한 명이 쓸어주고, 나중에 한 명이 쓸고 나면 한 명이 투입되고 닦으면서 나올 거예요. 입주 청소는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될까요? 각자 했던 구역 같은데 한 번씩 더 둘러보면서 어디 미흡한 점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까지. 요거는 피톤치드 연무 서비스라고, 청소가 끝나고 나면은 고객님들한테 해드리는 3가지 서비스 중 한 가지예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같은 거 조금씩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저희한테서 청소가 마무리되면은 무조건 요 피톤치드 작업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가 끝났는데 오늘은 평상시랑 좀 다른 점은 없었나요? 일단 오늘은 좀 너무나도 유명하고 대단한 선생님 오승환 선수님 댁을 청소를 진행 도와드렸는데요. 어린 자녀분들이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보니까 탈거해갖고 뒤쪽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갖고 청소 진행한 것 같아서, 그래도 청소 퀄리티도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고 좋습니다. 평상시에 이 일을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항상 마음가짐 잡고 가는 거는 일단 어떤 집이든 좀 깨끗하게 고객님들께서 오셔갖고 진짜로 기뻐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게 일단은 항상 청소하면서의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청소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청소는 그래도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1점은 제가 항상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해갖고 그 부분 채워갈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정당 화이팅!